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분들 지난 주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이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볼 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한 가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은 적응력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온도가 30도 밑으로 떨어지면 오늘 날씨 너무 시원하다, 상쾌한 날씨다 이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온도가 20도가 넘어가면 오늘 날씨 무덥다, 굉장히 날씨가 좋다 막 이러면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캠브리지의 날씨는 너무나 무더웠습니다. 22도까지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와이프랑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국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날씨가 이렇게 좋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통을 벗어 제끼고 이제 일광욕을 즐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와이프랑 누워서 좀 태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 좀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구릿빛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미국 증시 분위기는 영국의 날씨만큼이나 화창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테크주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 1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좋은 추세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6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자, 금요일 날 역시도 미국 증시가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5월 달 고용 보고서가 너무나 좋은 튼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에 빠질 거라는 그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가 됐잖아요. 따라서 오랫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을 방해했던 한 가지 리스크가 제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호재가 겹치면서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주 동안 2% 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3년 만에 이렇게 6주 연속으로 올라가는 굉장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던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주식의 이름은 소파입니다. 소파이는 5일 동안 30% 가까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러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52.49%를 찍고 있습니다. 자, 펠로톤이 21.48% 찍으면서 두 번째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제가 전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펠로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펠로톤이 선언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바이시클을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집에서 이제 바이크 타면서 운동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겠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혁신한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주 동안 21%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어느덧 펠로톤의 주가 역시도 YTD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업스타트도 18.9%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123%를 찍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좋았던 주식은 스노우플레이크고요. 주가가 16.8% 한 주 동안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2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UiPath 16.7%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이 43.5%. 다음은 추이입니다. 추이가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16.4% 껑충 뛰어 올랐고요. YTD 수익률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4%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가 15.5%, 레모네이드가 13.89%, 코인베이스 13.4%, 버진 갤럭시도 13% 넘게 올라가면서 지난주 분위기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빅8이라고 불리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지난주 가장 추세가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10.7% 껑충 뛰어 올랐고요. YTD 수익률은 어느덧 73.7%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5.7% 올라가면서 35% 올해 들어서 올라간 상황이고요. 메타 플랫폼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4%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은 126%고요. 아마존이 지난 한 주 3.45%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47.9%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도 3.1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지난 한 주 동안 1% 가까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서요. 이제 YTD 수익률은 170%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0.75% 소폭으로 올라가면서 YTD 39.85%에 마크가 되고 있고요. 자, 안타깝게도 한 종목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0.16% 떨어지면서 YTD 수익률이 4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 한 주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부터 이제 애플의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이제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신제품을 발표하는 행사가 드디어 펼쳐지는데요. 애플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특히 인공지능 쪽에 혹시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 주 분위기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애플의 컨퍼런스 소식도 내일부터 꾸준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호재는 부채 한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장기간 미국 증시를 괴롭혔던 리스크 하나가 사라진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payrol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따라서 공공 부분과 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합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개수가 5월 달에 33만 9천 개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19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20만 개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30만 개가 훌쩍 넘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9개월 연속으로 지금 플러스를 보여주는 잡성장률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너무나 탄탄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리세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혹시 오더라도 아직 먼 나라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Unemployment rate를 보시면 3.7%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 실업률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 새롭게 상출된 일자리의 개수는 전망치에 비해서 오히려 높았는데 어떻게 실업률은 올라갔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셀프 인플로이라고 부르는 이 자영업자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3.7%라는 실업률은요.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3.7%가 굉장히 높은 수치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긴 하지만 지금 202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실업률이 점점 올라간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실업률입니다.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아직까지는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에브리지 아울리 어닝입니다. 평균 시급이죠. 1시간에 이제 페이하는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0.3%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기대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작년과 비교하면 4.3%인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4.4였습니다. 따라서 시급이 올라가는 것 역시도 약간 둔화된다. 따라서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적게 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의 소식이 발표가 됐죠.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습니다. 무려 33만 9천 개가 새로 창출되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너무나 뜨겁다, 미국 경제 굉장히 튼튼하다, 따라서 리세션은 멀었다,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자, 두 번째는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3.7%까지 급등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자, 세 번째로 시급이 생각보다 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소식이죠. 따라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수치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오히려 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기준금리를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요. 이제 절정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물론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거나 하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역시 리세션이다. 자, 그런데 이번 고용 보고서를 보면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기사에는 우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우버가 아니고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슈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 크라우디드한 트레이드를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들,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는 그런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따라서 S&P 500 시장의 그 평균 수치를 훨씬 더 넘어가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제프리의 분석 내용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월가의 투자 기관인 제프리즈에서요. 우리 대신 이번에 분석을 하나 해줬는데요. 레귤러터리 파일링을 이용했다. 13F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자, 레귤러터리 파일링을 이번에 헤지 펀드 그리고 롱 온리 펀드 매니저즈 이게 이제 뮤추얼 펀드거든요.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제출한 13F 파일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사실을 발견해냈냐면 두 개의 다른 기관에서 모두 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우버 크라우디드라고 부른다. 우버가 이제 아까 슈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대 기관에서 모든 투자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내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버 크라우디드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었더니 올해 들어서 18%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헤지 펀드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동시에 사랑하는 10개의 주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왼쪽에는 이제 기업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티커 네임이고요.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net long weight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헤지 펀드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자 비중이 나와 있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percentage of all mutual fund죠. 따라서 모든 뮤추얼 펀드 기관 중에서 몇 퍼센트의 뮤추얼 펀드가 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등 가장 위에 이름이 나와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헤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뮤추얼 펀드 중에 30%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일하게 30%가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 뮤추얼 펀드가 가장 많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게다가 헤지 펀드 역시도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들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기업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자, 일단 헤지 펀드들의 투자 자금 중에 4.9%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반면 뮤추얼 펀드는 그렇게까지 메타 플랫폼즈를 아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뮤추얼 펀드 중에 17.4%만이 메타 플랫폼즈를 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3.8% 그리고 23.3%니까 비교적 뮤추얼 펀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3.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뮤추얼 펀드 중에 20% 이상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비자고요. 비자는 2.4%, 23.5%, 알파벳 GOOGL이 2.4%, 22.5%고요. 호라이즌 테라피틱스가 2.2%, 10%. 따라서 호라이즌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뮤추얼 펀드는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가 2.0%, 23.3%, 어도비가 1.9, 16.6%.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도 1.8%, 10.6%로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요. 지금 현재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들, 뮤추얼 펀드 그리고 헤지 펀드가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시킹알파 2를 이용을 해서 과연 이 종목들의 레이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A 애널리스트 스코어를 보시면 자, 비자가 가장 좋습니다. 4.00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91, 마이크로소프트가 3.86이고요. 메타가 3.83, 그리고 호라이즌 테라피틱스가 3.75로 다섯 번째로 높은 스코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살펴보면요. 구글이 4.55로 가장 높고요. 아마존 역시도 4.50으로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반면 마지막에 있는 호라이즌 테라피틱스만 3.25로 보유 의견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퀀트 스코어를 살펴보면요. 메타플랫폼즈는 지금 5점 만점에 4.9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마크하고 있고요. 구글이 지금 4.97, 어도비가 4.89, 세 종목이 이제 강력 매수고요. 그 밖에 이제 호라이즌 테라피틱스 혼자 3.66으로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나머지 6종목은 좀 안타깝지만 현재 퀀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는 보유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수치적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시킹알파 툴을 이용해서 직접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프리즈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헤지 펀드들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동시에 굉장히 좀 많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자금의 5% 이상, 5.5%를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전체 뮤추얼 펀드 기관 중에 무려 30%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가 동시에 사랑하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파이퍼 샌들러 역시 굉장히 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기관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잠재력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브렌트 브레이슬린입니다. 자, 브렌트 브레이슬린의 프로파일을 좀 살펴보면 좋겠죠. 파이퍼 샌들러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전체 8,379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1,99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상위 한 25%, 24%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표를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석세스 레이트는 49%입니다. 10개를 찍으면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년간 평균 수익률은 3.1%에 그치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브렌트 브레이슬린의 의견에 따르면 타겟 주가를 400으로 올렸다. 자, 원래는 348에 불과했는데 굉장히 많은 폭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시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의 올스타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넘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확신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용감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에 그냥 겁없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좋다는 거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점, 그리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아마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커다란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역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클라우드를 대성공시킨 바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 지금 현재 클라우드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110빌리언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2013년, 따라서 10년 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매출이 78빌리언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10년 전 전체 매출보다 지금 현재 새롭게 개발한, 10년 전에 새롭게 개발한 클라우드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작하는 인공지능 매출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매출에 비해서 더 많은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의 기회는 클라우드보다도 더 크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보다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인공지능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현재 매출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퍼 샌들러 말고요. 하나의 투자 기관의 의견을 더 들어볼 텐데,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 역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강력하게 믿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first step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그리고 오피스 365에 인공지능을 접목했잖아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챗GPT 그리고 인공지능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상업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전망입니다. 자,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컨슈머, 우리 같은 소비자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영위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두 가지의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익이 증가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이 적어도 한 주당 40에서 50달러 정도는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아이브즈입니다. 자, 댄 아이브즈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죠. 자, 바로 이분이고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별 5개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8,379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9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상위 1.1%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10개를 추천하면 6개 정도는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에버리지 리턴, 평균 수익률은 1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댄 아이브즈가 추천하고 있는 주식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G스케일러, C3 AI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50달러가 목표 주가입니다. 자, 세 번째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240달러의 목표 주가를 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바이저 205달러, 테슬라는 215달러의 목표 주가를 지금 설정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75, 그리고 팔로 알토가 225, 마지막으로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가 170의 목표 주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상위 1%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댄 아이브즈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댄 아이브즈는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가 등장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 드라핑 가이던스,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엄청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엔비디아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엄청나게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좀 체크를 해봤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요,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가하기를 이 애저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100달러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이 100달러가 135에서 140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인크레멘탈이라는 것은요, 부가적인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AI를 통해서 이 애저 쪽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애저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 즉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댄 아이브즈는 또한 인공지능 시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다양한 기업이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다가오는 10년 이후에는 800빌리언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오라클, 팔란티어,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댄 아이브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요, 이번에 3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ETF 중에는 SOXX가 있습니다. iShares Semiconductor ETF죠. 자, 이 ETF는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서 탑10 홀딩을 살펴보니까요, 엔비디아가 1위입니다. 11.19%, 브로드컴이 9.34%, AMD가 7.91%,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6.96%, 퀄컴이 4.83, 마벨 테크놀로지 4.45, 램 리서치가 4.36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KLA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홀딩의 수는 35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SOXX가 올해 들어서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40.39%나 주가가 단 5개월 만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퀀트 스코어도 스트롱 바이입니다. 4.91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단기 트레이더들이요, 이제 반도체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불길한 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난 한 달 동안 AI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41%나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역시도 17%나 한
달 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트레이더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단기 투자자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냐면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폭락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ETF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인데요. 티커 네임은 SOXS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SOXX 있잖아요. 자, 이거를 3배로 반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SOXX가 10% 올라가게 되면 30% 떨어지고요. SOXX가 10% 떨어지면 SOXS는 30%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3배짜리 반대 투자하는 ETF가 지금 탑10 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거래된 그 ETF 중에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탑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탑10 안에 이 SOXS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투자 자금이 무려 4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자, 사실 올해 들어서 이 SOXS 같은 경우는 주가가 7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500밀리언이니까요. 5억 달러 이상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빠져나가고 있냐면요. 다이렉션즈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쉐어즈 ETF입니다. SOXL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SOXS의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따라서 10% 올라가면 30% 올라가고 10% 떨어지면 30% 떨어진다. 거꾸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레버리지만 3배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지난 한 주 동안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네 번째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ETF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 투자자들은요, 반도체 주식이 조만간 폭락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커다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ETF들은 레버리지 ETF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하고 또한 롱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디자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베팅하고 빠져나오는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다. 이렇게 지금 그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레버리지 ETF 안에 자금이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는 현상은요, 굉장히 빠르게 뒤바뀔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롱텀 아웃룩을 측정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5대 ETF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ETF죠. 스파이더 S&P 500 트러스트, 줄여서 우리가 티커 네임이 SPY죠. 스파이가 역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요.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는 QQQ입니다. 3.3 빌리언. 자, 세 번째는요, HYG라는 ETF가 있는데 하이 일드 코퍼레이트 본드 ETF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857.1 밀리언이 유입이 됐고요. 자, 네 번째는 VOO 역시도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죠. 자, 다섯 번째로 MUB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ETF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탑10을 살펴보면 지금 반도체 주식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에 반대 투자를 하는 SOXS가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10대 ETF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리스트를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ETF는 놀랍게도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 ETF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SOXS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역시 여기에 반대 투자를 하고 계신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두 번째 종목은요, 그 반대입니다. 다이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가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요. 세 번째는 테슬라, 네 번째는 엔비디아, 다섯 번째 역시도 숏입니다. 보시면 숏 QQQ, SQQQ가 다섯 번째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여섯 번째는 그 반대인 TQQQ.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단기 투자자 중에서도 지금 현재 반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3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8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이고요. 9위에는 AMD, 10위에 아이온큐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버고요. 우버 관련해서 그의 경쟁 기업인 리프트랑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버가 앞서 나가고 있다. 리프트를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프라이싱, 그리고 또 하나는 웨이트 타임,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 두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니드암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바이레이팅,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서 타겟 주가 역시도 56달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니드암이 지금 평가하기를 메이 라이더 트렌드니까 지금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에도 굉장히 바빴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버니 맥턴이고요. 이 전문가가 평가하기를 우버가 계속 점점 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요, 프로피터블 그로스니까 프로핏을 상승시키는데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스케일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버라고 얘기합니다. 스케일 어드밴티지라는 것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면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비즈니스 중에 최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대 규모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버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베네핏,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다 쾌적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웨이팅 타임이 나왔는데요. 기다리는 시간도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더 짧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해서 작용되면서 계속해서 우버는 이쪽 비즈니스에서 최고의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견된 가능성이 높고, 뭐 예를 들어서 광고 비즈니스 같은 데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랫부분에서는 제목에 나와 있던 두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이제 웨이팅 타임,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자, 일단 가격 부분을 보면요, 아직까지 리프트와 우버의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요, 5월 달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리프트와 우버의 가격 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버의 그 웨이팅 타임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 따라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높은 요금을 내더라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우버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리프트에 비해서 퀄리티가 앞서 나가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펀더멘탈을 한번 비교해보면 재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그니파이 툴을 이용을 해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의 두 가지 종목의 펀더멘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레이팅을 보시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지수 모두 굉장히 좀 좋은 색깔이 나타나고 있죠. 리프트는 모두 보유고요. 세 가지 모두 바이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퀀트 레이팅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고요.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 스트롱 바이를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현재 밸류에이션만 리프트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우버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가 결정적이죠. P 갭을 보시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우버는 드디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리프트라는 종목은 이 흑자 전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평가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장률도 우버가 훨씬 좋습니다. 지난 1년간 매출의 성장률은 우버가 58%, 리프트는 21%에 불과하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우버는 35%, 그리고 리프트는 14%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피타빌리티,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죠. 자,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우버는 마이너스 9.9%, 리프트는 마이너스 37%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우버는 적자에서 흑자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좀 우버가 앞서 나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버는 60.59% 주가가 올라간 반면 리프트의 주가는 무려 47%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걸 보시면요. 일단 발란시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토탈 데트 에퀴티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우버도 100%가 넘어가긴 합니다. 이 얘기는요. 우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라면 빌린 돈은 129만 원이다. 좋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리프트는 더 안 좋습니다. 토탈 데트 에퀴티가 278%거든요. 그 얘기는 나의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278만 원이 된다. 따라서 부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리프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지금 현재 영업을 통해서 우버는 1.23 빌리언을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리프트는 아직까지 현금을 태우는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우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늘어나고 리프트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테슬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저렴한 테슬라 모델 3 역시도 이제는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슬라의 모델 3를 미국에서 구입한다면 이제는 맥시멈은 이제 최대치를 얘기하죠.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No matter what make you are getting이니까요.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은 이번에 테슬라가 그들의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업데이트된 웹사이트의 내용에 따르면 리어 휠 드라이브니까 후륜이죠. 후륜 구동의 모델 3 그리고 또 하나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3 역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전 차종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달에 7,500달러 전기차 세금 혜택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상황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3월 달이었고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4월 18일부터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적용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모델 3 중에 이제 후륜 구동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 3 같은 경우는 3,750밖에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반 정도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테슬라의 업데이트 내용에 따르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제는 모든 차종이 7,500달러까지 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클리어하지 않다. 따라서 테슬라가 배터리를 바꿨는지 아니면 새로운 서플라이를 찾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모델 3가 이전에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요 3만 달러는 조금 넘어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있다면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3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요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커다란 호재 중에 하나는 저가 자동차의 등장이었습니다. 저가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저가 자동차의 가격은 2만 5천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전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모델 3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누려왔던 차량이 3만 달러 가까이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 게임 체인저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모델 3만 가지고도 많은 시장 점유율을 독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모델 3의 가격이 이렇게 많은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6월 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6월달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반인 6월달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번 주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요. 많은 것을 이뤄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